여러분들이 도매국이나 1688에서 상품을 주문하시면요, 상품이 올 거예요. 이렇게 박스에 올 텐데, 그럼 이거를 쿠팡에 넣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이렇게 작업대가 있으면 좋아요. 근데 가정에서 하시는 분들은 작업대를 구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지고 계시는 뭐 테이블 이용하셔도 돼요. 저는 지금은 작업대를 마련했지만 이전에 집에서 할 때는 코스트코에서 파는 플라스틱 접이식 그 테이블로 했거든요. 그런 것도 충분하니까 굳이 이런 작업대 인터넷 검색하시면 거의 20만원 하거든요. 굳이 그런 돈 쓰시지 마시고 그걸로 살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을 구매하시고 필요한 도구들, 그러니까 뭐 뾱뾱이, 그리고 이런 OPP 봉투, 그리고 뭐 이런 테이프류도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다 검색하셔서 필요하실 때 구매하시면 돼요. 그럼 일단 우리가 주문했던 상품 있잖아요. 1688이나 도매국에서 상품이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쿠팡에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포장하고 바코드를 붙여서 쿠팡에 입고를 시켜야 하는데요. 이렇게 박스에서 온 상품들을 내가 구성하고 싶은 개수대로 끊어주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2개 구성으로 올렸다 하면 이렇게 2개를 따로 포장을 해주셔야 되고, 하나의 구성으로 올렸다 그럼 이렇게 하나를 따로 포장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같은 상품일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상품이 함께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상품을 OPP 봉투에다가 포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각각의 상품을 놓으시고 OPP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OPP 봉투에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택배 봉투에 넣으셔도 돼요. 이거는 투명이든 불투명이든 이거에 대한 규정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택배 봉투에 넣으신다 하면 이렇게 택배 봉투 작은 거에 넣어주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붙여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포장된 낱개의 상품을요, 바코드를 붙여주시면 돼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본래의 상품에 있는 바코드가 있죠. 이 바코드가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나만의 쿠팡에 바코드를 붙일 땐 이 바코드 위에 이렇게 덮어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거를 여기 위에다가 안 하고 여기다 하거나 다른 곳에서 쿠팡에서 입고를 잡을 때 2개 혹은 3개의 바코드가 노출되면 이거는 반송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쿠팡에서 받아보셨을 때 아, 이 바코드가 이거 하나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기존의 바코드 위에 덧붙여 주셔야 돼요.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들도 한번 붙여야겠죠?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상품이었던 이 상품도 포장을 해서 바코드를 붙여주시면 돼요. 이런 상품들은 필히 포장을 해야겠죠? 안 그러면 오염도 되고 가는 길에 파손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포장을 해주시면 돼요. 포장을 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OPP 투명 봉투에 하는 방법, 택배 봉투에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아니시면 이렇게 작은 박스 있잖아요. 이 박스로 하셔도 돼요. 내 상품이 파손이 조금 잘 되는 상품이다 했을 때는 박스에다 하시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상품에 맞는 사이즈의 박스를 구매하신 다음에요, 박스에다 상품을 넣어서 다시 테이핑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뾱뾱이를 가지고 있다가 이게 완충이 필요한 상품이다 이렇게 가면 파손이 될 수 있잖아요.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파손이 되지 않지만 부서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뾱뾱이로 한번 감싸서 넣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박스를 싸시거나 투명 봉투에 싸시거나 택배 봉투에 싼 상품을 바코드를 붙인 후에 이렇게 준비된 상품들을 쿠팡에 보낼 하나의 박스에 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문서들을 붙여갈 때 여기서 정말 좋은 팁이 있어요. 제가 쓰는 건데요. 로켓에 들어가는 문서를 붙인 다음에 이게 배송이 되면서 많이 훼손이 되기도 하거든요. 쿠팡에 상품이 이대로 갔을 때 이 바코드들을 인식해서 내 상품을 재고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많은 분들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테이프를 많이 붙이세요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거 너무 비효율이에요. 이거 테이프질도 힘들고 테이프도 비싸거든요. 그래서 제가 쓰는 꿀팁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편한데요. 이렇게 큰 OPP 봉투를 하나 구하세요. 그 다음에 요거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로 붙여서 나가면요, 보세요. 비가 와도 끄떡이 없죠. 그리고 테이프질을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준비한 걸요, 붙이시면 됩니다. 사면만 이렇게 붙이시고 그 다음에 요 정보들이 가리지 않도록 택배 송장을 붙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붙여서 나가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로켓에 입고시키면 됩니다. 여기까지 과정 어렵지 않으셨죠? 이게 그냥 막상 생각하셨을 때 어려워서 그렇지 각 단계를 하나하나 놓고 보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이제 요 경로를 PC로 가서 자세히 한번 풀어드릴게요. 앞에 영상 보셨죠?
그거 보시면 아, 대략 이렇게 해서 입고가 되는구나 하는 프로세스를 감 잡으셨을 텐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자세하게 그로스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걸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그로스의 창고에 입고하는구나 하는 걸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늘 설명은 이렇게 드릴 거예요. 로켓 그로스 보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준비물, 라벨은 어떻게 뽑나요? 라벨 출력법, 그리고 로켓 그로스 입고 잘못할까봐 무서워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로켓 그로스 입고 절차와 주의점, 그리고 팁까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로켓 그로스 입고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 스킵하지 마시고 정주행해주세요. 먼저 준비물이에요. 로켓 크로스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물품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자재들은 처음에만 준비하시고 나중에는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한 번만 준비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1688이나 도매처에서 물건을 사입해서 로켓 크로스에 입고할 때 받은 그대로 보내줘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요. 우리가 이렇게 소포장을 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OPP 포장지나 완충제가 필요한데요. OPP 포장지는 상품 사이즈에 따라서 너무 다양해서 여러분들이 크로스에 보낼 상품에 사이즈에 들어갈 만한 사이즈를 체크하셔 구매해 주시면 좋아요. 완충제는 사이즈가 다양하지 않아서요, 아무거나 편하신 대로 구매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꼭 OPP 포장지에 안 싸도 돼요. 앞에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택배 봉투에 싸셔도 되고 작은 상자에 담으셔도 돼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상품의 특성에 맞게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이런 부자재의 구매는 처음에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하셔도 되고, 양이 늘어나면 박스몰, 박스포유, 비닐닷컴 같은 포장재 전문 사이트에서 대량으로 구매하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세요. 두 번째로는 바코드를 뽑을 프린터와 용지예요. 우리가 로켓 크로스의 상품을 입고한다고 하면요, 로켓 크로스 창고에서 우리 상품을 관리하고 인식할 바코드가 필요하겠죠. 그 바코드로 쿠팡 창고에서 입고를 시키고 고객들한테 출고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한 상품에 하나씩 바코드를 붙여야 돼요. 그래서 그 바코드를 출력할 프린터와 용지가 필요하거든요. 바코드 출력은 일반 집에 있는 프린터로 하실 수도 있고 바코드 전용 라벨 프린터기로 출력하실 수도 있어요. 집에 있는 프린터로 처음에는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집에 있는 프린터로 사용하실 때는 홈택이라는 바코드 용지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거는 이제 칸마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스티커 용지인데요. A4 용지 사이즈로 27칸 나뉘어져 있는 것도 있고 40칸 나뉘어져 있는 것도 있어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 찾는 시간 줄여드리게 아예 모델명까지 그냥 알려드릴게요. 홈택 3104 모델은 27칸짜리고 홈택 3102 모델은 40칸짜리예요. 그걸 구매하셔서 출력하신 후에 스티커를 떼서 상품에 하나씩 붙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양이 좀 늘어나면 바코드 라벨지를 사용하시면 조금 더 빠르고 관리도 편하고 일하기도 편하거든요. 그 라벨 프린터기는 다이모, 엑스 프린터 등등 다양한데 저는 다이모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바코드 전용 기기를 사용하시려면 롤로 된 바코드 용지를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롤 라벨지, 바코드 라벨지로 검색하시면 상품이 많이 나오고 가격도 폼택보다 저렴해요. 여러분들도 집에 가지고 있는 프린터로 쓰시는 것도 좋은데 나중에 매출이 좀 생기시면 바코드 라벨기 하나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그 되게 중요한 이유가 있거든요. 바코드 라벨기는 가멸식이라 가지고 물에 닿아도 번지지 않아요. 그런데 집에서 잉크 프린터를 쓰신다 하면은 물에 닿으면 이 바코드가 번지거든요. 그럼 쿠팡에서 바코드 인식 안 돼가지고 회송당할 수 있어요. 회송이 뭐냐면요, 그래 너 상품 뭔지 인식이 안 돼, 너네 집으로 다시 보낼게, 이런 거예요. 그러면 보내는 택배비 받는 택배비 이중으로 들고 작업 다시 해야 되고 그동안 물건 재고 안 잡혀서 못 팔고 하니까 손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전용 라벨기 구매하시는 것을 장기적으로는 추천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효율을 올려줄 작업대예요. 1인 셀러분들은 대부분 집에서 하실 텐데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이런 작업대들이 많이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작업대 놓기 힘들잖아요. 공간도 없고 가족들 눈치도 보이고 걸리적거리게 해놓을 수 없으니까 그냥 접이식 테이블 하나 구매하셔서 쓰세요.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코스트코나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런 데 가시면 접이식 테이블이 있는데 그거 쓰시면 너무 충분해요. 작업이 끝나면 접어두시면 되고 필요할 때 피시면 되고요. 가격도 5, 6만 원이면 돼요.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코스트코에서 접이식 테이블 구매해서 사용했고 그 테이블 아직도 저희 필요할 때마다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준비물은 다 끝났어요. 그럼 이어서 바코드 뽑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프린터는 집 프린터나 라벨 프린터기 준비하셨고 바코드 용지는 라벨 프린터 쓰시는 분들은 롤라벨지, 집 프린터 쓰시는 분들은 홈택 27칸이나 40칸짜리 준비하셨죠. 근데 홈택 이용하실 분들은요,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이게 홈택 상품 구매하시는 것보다 쿠팡에서 호환용 구매하시는 게 훨씬 더 저렴하거든요. 쿠팡에서 검색해서 한번 구매하시고
하시고 이렇게 용지를 구매하셨으면 저희 바코드를 뽑을게요. 로켓크로스 입고하실 때 보이는 화면에서 바코드 인쇄 버튼이 있어요. 여기서 사이즈를 선택하셔서 PDF를 다운받으시거나 바로 출력하시거나 하시면 되거든요. 라벨 출력기 사용하실 분들은 프린터마다 프로그램이 있어요. 라벨 출력기로 출력을 하면 앞에 영상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출력이 되거든요. 엑스프린터 쓰시는 분들은 엑스프린터 라벨 편집 프로그램이 있고 다이모는 다이모 프로그램이 있어요. 보편적으로 쓰는 프로그램 중에는 유니라벨이라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프로그램이 없는 다른 출력기 사용하시는 분들은 유니라벨 다운받아서 출력하시면 되고요. 일단 초보이실 때는 집에 있는 프린터로 홈택 용지로 경험을 해보시고 물건이 좀 팔린다 싶을 때는 라벨 프린터기 구매하셔서 라벨 출력을 하시는데 그 방법은 제가 다음 영상으로 한번 구성해 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상품 바코드 붙이실 때요. 기존 상품에 있는 바코드가 있다 하면 그걸 꼭 가리셔야 돼요. 아까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바코드를 가리지 않으면요. 중복 바코드로 인식이 돼가지고 이것도 반송의 사유가 되거든요. 로켓 창고에서 상품을 받았을 때 뭐야 바코드 두 개면 이게 뭐지?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켓 창고에서 어느 누가 내 상품을 받아서 업무를 한다고 해도 이게 바코드가 이거구나 라고 딱 하나로 인식될 수 있게 정확하게 붙여주셔야 돼요. 이렇게 바코드가 다 인쇄되었으면 이거를 쿠팡에 보낼 상자에 다 넣고 문서를 하나 더 출력해야 돼요. 바로 동봉 문서와 부착 문서라고 하는데 만약에 한 상자에 여러 가지 상품을 같이 넣는다. 예를 들어서 검정펜 100개, 빨간펜 100개 이걸 한 택배에 다 넣는다. 그러면 이 택배 상자에 어떤 상품이 몇 개씩 들어있어요 라고 말해주는 동봉 문서를 넣으시고 겉면에 부착 문서를 붙이셔야 되고요. 만약에 한 상자에 검정펜 100개 이런 식으로 한 상품만 한 박스에 구성되어 있다라면 동봉 문서 넣을 필요 없이 겉면 부착 문서만 붙이시면 돼요. 부착 문서에는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있고요. 이 부착 문서를 가지고 쿠팡 센터에 내 상품이 도착했을 때 어떤 업체가 어떤 상품을 몇 개를 보냈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입고 예정 번호로 이 플랜을 세워서 들어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니까요. 이것도 젖지 않게 잘 부착해 주시면 되고 부착 문서 붙이실 때의 팁은 앞에 영상에서 보여드렸으니까요. 힘들게 테이프 칠 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꿀팁으로 편하게 부착 문서 한번 붙여보세요. 이렇게 동봉 문서, 부착 문서까지 다 부착하신 후에 상품을 보낼 창고로 택배 송장을 뽑아서 보내면 되는데요. 여기서도 진짜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시는 게 있어요. 택배를 어떤 창고로 보내라고 하는지는 부착 문서에도 있고 입고 과정에서도 택배 창고 이름이 다 보이는데요. 도대체 주소는 어디서 찾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네 여러분 맞아요. 주소 찾기가 진짜 어려운 거 맞거든요. 주소는 여기서 보시면 돼요. 이 주소로 송장을 뽑아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릴 게 있는데 택배 보낼 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택배나 밀크런 이렇게 선택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모르실 것 같아서 추가로 말씀드리는데요. 택배는 우리가 이렇게 위에서 한 것처럼 택배사를 통해서 내가 송장을 붙여서 쿠팡 창고에 우리 제품을 보내는 거예요. 밀크런은 쿠팡 배송기사가 직접 우리의 제품을 픽업하러 와서 픽업을 해가지고 쿠팡 창고로 가져가 주는 거거든요. 근데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택배는 우리가 원할 때 보낼 수 있고 거의 대부분 다음날 도착한다는 장점이 있고요. 반면에 밀크런은 정해진 날짜에 쿠팡 기사님이 배정이 되고 직접 인계해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용 가능한 지역이 따로 있어요. 지금은 서울, 인천,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해요. 밀크런의 장점은 택배 배송처럼 중간에 이렇게 물류의 이동 단계가 많지 않아서 나의 상품이 비교적 안전하게 배송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여기까지가 쿠팡 그로스 상품 입고하는 모든 단계를 다 훑은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럼 마지막으로 같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사입한 상품을 소포장한다. 그리고 그 위에 바코드를 붙인다. 바코드를 붙인 상품들은 쿠팡에 보낼 상자에 담는다. 그리고 동봉 문서가 필요하면 넣고 포장 후에 겉면에 부착 문서를 붙이고 송장 붙여서 보낸다. 자, 동봉 문서를 넣어야 하는 경우는 언제다? 한 상자에 여러 가지 상품을 섞어서 포장했을 때다. 자, 어때요 여러분? 다 이해 가셨죠? 네, 그 다음에는 택배로 입고하는 방법이라든지 반송 안 되는 꿀팁 이런 것처럼 더 좋은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 모두 쿠팡에서 부자 되세요.